오늘은 이제 그 11강을 할 차례예요. 성분 분석과 어휘장이라고 페이지 136페이지네요. 136페이지. 뭐 어떻게 해보시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재밌죠? 국어 재밌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걸 약간 수학 같은 거예요. 국어학은. 국문학으로는 또 달라. 그러니까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성분 분석.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11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2강, 13강은 오늘 안 할 거예요. 그 국어사 1, 2는 일단 오늘 안 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이 국어사를 하면 여러분 막 머리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빼고 뒤에 문자론과 방언론을 먼저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국어사는 이게 상당히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강의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5분은 우선 제가 안 하고 오늘 3개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자, 136쪽인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분 분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분 분석. 자, 136페이지 준비하시고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반이어 관계라는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통적일 때 나머지 하나의 특질에서만 대립을 보이고 나머지에서 공통적일 때 반이어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얘기 드렸는데 다 같이 사람이고 늙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되 한쪽이 여자고 한쪽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반이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좀 밑줄 좀 치면 우리는 앞에서 다음에 첫째 줄에 한 쌍의 단어가 어느 한 가지 밑줄치의 특질에서만 대립을 보이고 나머지 특질에서 공통적일 때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다. 거기 밑줄 쳐서 이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라는 단어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라는 의미, 늙은이라는 의미, 여자라는 의미 등 여러 요소의 복합적인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처럼 다음에 밑줄 짝 치세요. 뭐라고 나오죠? 한 의미를 그 의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로 쪼개는 일을 성분 분석이라고 한다. 밑줄 짝 치세요. 또 밑줄 세요. 한 의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의미 성분이라고 한다. 의미 성분도 의미 자질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성분 분석을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요. 성분 분석이란 말 네모. 그 밑에 의미 성분 네모 좀 쳐볼까요? 의미 성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뜻으로 의미 자질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네모.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로로 묶어가지고 여기 1,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문제 붙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이 잘 나온 유형이 있어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의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로 쪼개는 거니까 쪼갠다는 건 분석이잖아요. 네. 쪼갠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분석의 한자로 보면 재밌는 게 분석할 때 석자가 이렇게 나올 때 않습니까? 이게 나무에 나무 한자를 분석해 보면 이게 도끼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도끼?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쪼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석할 때 이 석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분 분석, 그 다음에 의미 성분, 의미 자질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도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기온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yes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no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플러스는 yes, 마이너스는 no.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총각이잖아요. 총각 잘 봐요. 마이너스 기온이죠. 그럼 기온이란 거는 결혼했다는 건 알죠? 네. 근데 마이너스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no라고 그랬죠? 네. no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 마이너스 기온을 플러스로 붙이면 어떨까요? 플러스로 붙이면. 수학적인 건. 미온. 그렇죠. 플러스 미온. 왜? 미온 예스니까. 이제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기온은 플러스 미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노라니까 노. 그 다음에 플러스 예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학에서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뭔 소린가 막 하는데 자세히 보면 별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총각은 기온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미온이라고 했죠. 플러스 남자예요. 그리고 플러스 사람이에요. 예스라는 거 예스. 처녀는 볼까요? 마이너스 기온 플러스 미온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자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남자도 마이너스 남자. 사람은 맞죠? 플러스 사람. 어렵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까투리.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노래도 있지만 까투리는 꿩 중에 꿩하고 새는 플러스네. 수컷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컷이니까 뭔 소리예요? 플러스 암컷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수컷 플러스 암컷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까투리가 암컷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장기는 플러스 수컷 플러스 꿩 플러스 새. 뭐 어렵나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분석을 하냐면 막 이걸 예스도 막 이렇게 쓰면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단위로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성분 분석은 한 단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이점이 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예로 단어와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분석할 때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보듯이 플러스 남자 하나만 마이너스 남자로 바뀜으로써 총각과 처녀가 반의 관계에 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여기 좀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1번에 마이너스 여기 보면 마이너스 기온 마이너스 기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보세요. 이래서 보듯이 플러스 남자 하나만 마이너스 남자로 바뀜으로써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1번에 플러스 남자 마이너스 남자 있어요? 네. 1번 가에 플러스 남자 마이너스 남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이렇게 해놓고 왜? 다른 건 다 똑같은 이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야.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이거 봐요. 마이너스 기온 똑같고 플러스 사람 플러스 사람 똑같죠. 근데 이것만 달라. 그러니까 반이야. 재밌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마찬가지라는 거. 밑에도 장기와 꿩을 비교해보면 장기는 꿩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동물 플러스 생물을 다 가지고 있어. 다만 플러스 수컷이라는 한정된 의미자질만 달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해보세요. 까투리하고 장기는 마이너스 수컷 플러스 수컷 있죠? 그거를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컷 플러스 수컷 있잖아요. 요거를 동그라미 쳐보시라고. 그래서 요것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다는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 마이너스 수컷 플러스 수컷입니다. 까투리가. 그래서 이 성분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휘장으로 갈게요. 어휘장은 뭐냐면 동의관계, 반의관계, 하의관계 등에서처럼 이제 관계라는 말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릴레이션, 관계인데 이러한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또 하나의 길로 이른바 장이론이라고 해서 장이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옆에 보세요. 필드 시어리라고 영어로 써놨어요. 필드라는 것이 들판도 되고 장도 되고 뭐 그러지 않나요? 필드라는 말이 그 어떤 장소 이런 들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골프 칠 때 필드 나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자는 마당 장자인 거 아시죠? 마당. 그래서 어휘장, 그래서 렉시컬 필드. 여러분 렉시컬이란 말이 뭐냐면 단어의라는 뜻. 단어의. 우리말 분석하는 렉시컬, 단어의, 그다음에 필드, 장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휘장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미로 묶이는 단어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의미장이라고도 하고 개념장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절이라는 공통점으로 한 어휘장을 우리가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늦가을, 늦여름, 늦봄 이런 것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달다, 짜다, 싱겁다, 맵다, 떨다는 뭐예요? 맛이죠, 맛. 맛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어휘장을 입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또 어휘장이 앞에서 본 하의관계의 상통함을 알 수 있고요. 하의관계를 어휘장의 개념으로 바꾸면 상의어에 묶이는 하의어의 집합이 어휘장이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생물이라는 어휘장.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물에는 다시 식물과 동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의어, 하의어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호랑나비 이런 나비 등은 나비라는 어휘. 나비가 상의어고 얘네들이 하의어가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 넘겨보세요. 자, 138쪽입니다. 그래서 흰나비 밑에는 다시 뭐 배추나비 무슨 나비 뭐 나비의 종류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흰나비의 어휘장이다 이런 이야기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장이론과 관련해서 흥미를 끌어오는 것 중에 하나 언어마다 의미가 저 같은 경우는 영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 보는 게. 자 보면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우리말에서는 눈을 뜨다, 문을 열다 이렇게 쓰잖아요. 눈을 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열다 이렇게 쓰시는 분 없죠. 근데 영어는 여기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open the door, open your eyes 이런 말 들어봤어요? open your eyes란 말 들어봤어요? open the door 들어봤죠? 그러니까 다 오픈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문을 뜨다, 그다음에 문을 열다지만 영어에서는 오픈돼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영어의 차이점이다. 또 영어에서는 블루와 그린으로 어휘장을 쪼개서 쓰는데 비해 우리말에서 이것을 파랗다 하나로 쓰고 있다는 거. 블루도 블루가 파란이고 그린이 녹색인데 이걸 그냥 우리는 그냥 파랗다라는 의미, 뭐 빨강, 파란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신호등 같은 체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로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장에서 사회의 특징과 민족의 사고체계의 특징도 반영이 되는데 눈설자 밑에 있죠.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눈과 스노우라는 단어를 써요. 스노우 다 아시죠? 스노우. 근데 에스키모, 여러분 이게 나오기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키모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에스키모. 이거 이제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에스키모라는 말이 에스키모라고 이제 우리가 쓰는데 이게 뭔 뜻이냐? 에스키모 뭔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 모르시죠? 이게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원래 에스키모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막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뭐 매운탕에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 이런 그 에스키모들은 고기를 잡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회 먹잖아요. 물론 이제 회 먹을 때는 다 떠가지고 초장에 찍어서 먹지만 이 사람도 그냥 잡아가지고 날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에스키모들. 그래서 에스키모가 없으니까 네, 그쪽은 이제 아직도 뭐 근데 사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키모들 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재밌는 게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눈, 이나죠 카나, 땅에 쌓여 있는 눈, 뭐 아픈 이런 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있다는 거 알면 돼요. 그다음에 바람에 휘날리는 눈 이런 거, 바람에 휘날려 쌓이는 눈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구별한다는 거. 우리나라 말이 뭐 네 개의 단어 구별합니까? 안 하잖아. 그만큼 이게 눈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눈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모벼살 거 밑줄 쳤어요. 모벼살 밥 밑줄 쫙 쳤어요.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 라이스로만 쓴다. 이게 참 재밌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라이스로 뭐를? 아니 라이스가 벼 있잖아요. 벼 있잖아요. 벼가 돼서 이제 뭐가 있잖아요. 그다음 밥, 뭐 쌀. 심지어 라이스가 뭐 쓰는 줄 아세요? 누룽지라는 뜻도 돼요. 라이스가 다 돼요. 우리나라 이제 라이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은 왜 그냥 우리가 이제 농경 국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분화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논 같은 경우 영어로 뭐라 하면 라이스 필드라고. 라이스 필드 진짜로 라이스 필드가 논이에요. 벼가 있는 들판 말되죠. 그래서 우리말하고 영어의 또 차이점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영문학 이런 공부하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말 여러 개인데 영어는 라이스밖에 없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농경 국가적인 어떤 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말 보면 발족자가 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풍족하다는 뜻도 있죠. 풍족하다. 그거 있지 않나요? 풍족하다. 그러니까 왜 풍족해? 여러분 어디 가서 김매기하고 모내기하고 할 때 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론 이제 지금은 트랙터도 몰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 생각도 옛날. 사람이 많아야지 일손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발족도 되지만 풍족한 족도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형제자매를 뜻한 단어들 이것도 참 보세요. 우리말이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 사셨으니까 한국어가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봐요. 한국어는 형이 있죠, 오빠 있죠, 또 동생 있죠, 언니 있죠, 누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남자는 형이라고 여자는 오빠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언니 누나도 마찬가지. 남자는 누나, 여자는 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헝가리어 같은 경우는 형과 오빠를 다 여기 보세요. 바티아예요, 바티아. 여기 쓰죠. 그다음에 아우하고 동생, 아우 동생 이런 것도 또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언니 누나는 또 똑같아. 네네로 똑같네. 맞죠, 네네. 근데 영어는 브라더 시스터, 그다음 말레이어를 보면 이게 전부 다 한 단어예요. 수다다. 맞죠?
전부 다 하나.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제 영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족보로 따지면 우리말이 복잡해요, 영어가 복잡해요? 족보로 따지면 우리말 훨씬 복잡해. 왜 우리말이 훨씬 복잡한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 브라더가 있어요. 자, 시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브라더는 형, 뭐 오빠 뭐 다 되죠. 근데 형만 되는 게 아니죠. 이 동생도 되죠. 이 동생도 되지 않나요? 브라더는? 네. 남자 동생 브라더. 그다음에 시스터는 뭐 누나, 언니, 여동생 다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앤트가 있어, 엉클 있어. 보세요. 엉클하면 이게 외삼촌이 되죠. 뭐 숙부, 뭐 작은 아버지, 이모부. 그래서 이거 얼마나 복잡하고 이모부, 고모부 다 돼. 뭐 오촌 당숙 다 돼. 엔트가 나오면 이게 보세요. 뭐 작은 어머니 뭡니까? 또 외숙모, 그다음 또 뭐겠어? 이모, 뭐 고모 등등 다 돼. 다 되죠. 그래서 통소의 모험이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근데 엉클이 뭐 폴리 엔트 폴리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폴리 이분이 이모인지 고모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그래서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모라고 써놨어 계속. 근데 끝에 가서 족보를 따져보니까 고모야. 그럼 다시 막 다 고모를 붙여야 돼. 진짜로. 이게 되게 복잡하다니까요. 우리말은 뭐 이런 족보들 되게 있는데 이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 형 이런 거는 알다시피 이제 엘더라든가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엘더 브라더, 영거 브라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훨씬 더 좀 더 편하죠. 그죠? 아 이거 손이 가는데 손 아래 간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우리말은 그런 것들은 정말 잘 지어놔요. 그 인정하시죠? 네. 우리말이 참 멋진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데 말레이아에서는 형제자매를 통틀어 한 단어로 부르고 영어에서는 성별만 구분해서 부르고 헝가리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부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변화. 언어도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래 영생이라는 건 오래 간다는 거 아니에요. 길 영자에 살 생자잖아요. 영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의미 확대와 축소, 그다음에 의미 변화의 원인, 그다음에 두 가지로 여기서 1학년이시라서 여러분이 이게 되게 짧게 나온 거고요. 여러분이 한 3학년 정도 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막 한 챕터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2장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 한 챕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는 깊어져요. 여러분이 1학년 공부를 할 게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깊어져. 그거는 그런지 안 그런지 올라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의미 변화 양식을 이제 간단하게 파악하는 이 길은 어떤 의미가 이제 어떻게 영역을 넓히는지 보는 건데 뭐 거기 별 영향가 없어. 다리 보세요. 다리 각자 있어. 다리 각자. 140페이지에 지금 네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다리가 애초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을 가리키다가 책상 다리, 지게 다리까지 가리키게 돼요. 다리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말은 다리를 썼어. 그러면 한강 다리도 다리죠. 그렇지 않나요? 한강 다리도 다리, 사람 다리도 다리죠. 근데 영어는 사람의 다리는 레그고, 그렇죠? 일반적인 한강 다리는 브릿지, 다리.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면 이런 걸 같이 분석하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국문학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긴 하시지만 영어를 또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요. 애초에는 이렇다. 뭐 이렇게 간다. 먹다가 애초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인데 우리말이 먹다가 되게 많죠. 뭐 욕을 먹다, 마음을 먹다, 겁을 먹다. 뭐 심지어 담배를 먹다도 있어요. 우리말. 맞죠?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배 먹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끼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 끼자가 먹을 끼자예요. 이렇게 먹는다 뜻이에요. 끼견한테 끼자가 모르셨죠? 먹을 끼자, 연기를 먹는다. 이 연자가 연기였잖아요. 연기를 먹는 걸 끼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끼자 먹을 끼자거든요. 끼견이라는 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잖아요. 이런 거 알고 이거 되게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저는 만약에 언어학을 전공했으면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했지만 의미론을 전 전공했을 거예요. 의미론이 너무 재밌어. 우리 같은 이제 사람은 이게 어원이 그러니까 의미론은 어원학을 공부해요. 어원학.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말. 영감 있죠. 영감 밑에 애초에 당상관 즉 정상품 이상 종이품 이하의 것을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자 노인을 모두 가르쳐. 영감 왜 불러 뭐 뒷뜰에 메어놓은 뭐 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다가 이제 막 좀 화나면 영감탱이 뭐 이놈의 영감탱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회사 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막연한 경칭으로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렇죠? 여러분 그 무슨 전화 같은 거 봐보세요. 전화 같은 거 막 오잖아. 어디서 막 뭐 보험 들어라 뭐죠? 뭐 해라 뭐 할 때 있잖아요. 그 맨날 남자한테 사장님이라고 여자한테 뭐라고 사모님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사모님, 여사님. 예, 여사님, 사모님 뭐 하여튼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쓰는 말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남자들은 그냥 다 사장님이고 여자는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장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니까 이 장모를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 요즘에는 좀 부르기도 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아버님 어머님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어머니 엄마 뭐 어머니 이러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님자를 붙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써요. 하여튼 그래서 외국의 며느리들 근데요 막 시어머니한테 엄마 아니 어머니 해놓고 밥 먹어 뒤에를 이제 높이는 걸 몰라.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가 조금 뭐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수라는 게 원래는 손만 씻는 거잖아요, 맞죠? 씻을 세자 손수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래 얼굴까지 다 씻으면 세면이 아니에요? 세면이 맞죠? 근데 세수만 해도 얼굴 씻는 걸로 다 돼요. 세수하고 뭐 이빨을 닦고 어디 갑시다 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방석 여러분 이 방자가요 네모 방자예요. 네모 방자. 근데 그럼 방석이 이렇게 네모난 것만 있냐 이거예요. 동그란 방석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방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 이야기 쓰는 거예요. 원래 네모난 것만 써야 돼요. 그 이야기 쓰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다 밑줄 써요. 모두 의미 확대에 해당한다. 의미 확대에 해당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 유형.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옆에다. 다음 중 의미 확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자, 제가 거기 쪽지게를 알려드리면 다음 중 의미 확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것.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의미 확대에 해당하는 단어를 3개 쓰고 뭘 쓰겠어? 의미 축소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 써놓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렇게 문제가 나와. 또는 다음 중 의미 축소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 것은 해놓고 뭘 쓰겠어? 뭘 쓰겠어? 그렇죠. 의미 확대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할 건 없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아 처음에는 당상관, 영감이 이런 정도로 좁았는데 요즘 그냥 넓어졌다. 이게 의미 확대 아니에요? 사장님도 회사 사장인데 아무나 다 남자 나이 먹으면 사장님이에요. 맞죠? 사모님도 원래 사장님 부인만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 원래는 사장님 부인만 사모님인데 요즘 가보세요. 어디나 다 사모님이라고 할 거죠 아마 어디 가면 요즘 네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그게 의미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자 의미가 축소되는 건 뭐냐면 놈과 계집은 비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놈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용비어청과 그 훈민정음 그러니까 만들 때 훈민정음 그 만들 때 세종대왕이 뭐죠? 그 보통 사람을 제대로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라고. 못할 놈이 하니라. 이뭔 소리냐면 자기 뜻을 잘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놈이라는 게 요즘에도 보면 이놈이 이러면 별 욕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이놈 이렇게 하면 욕이 별로 안 써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집도 여러분 계집이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계집.
이 계집의 원래도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계집은요 원래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와이프. 원래 계집은 진짜로 여자 물론 여자 아내도 여자겠지만 계집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로 보세요. 집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집에 계신다. 맞죠? 그래서 이 계집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거기 그 두시연애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두시가 쓴 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두시연애가 있어. 거기에 보면 늙은 계집은 장기판을 맹가노니. 이게 뭔 소리냐면 늙은 아내는 장기판을 만드니. 늙은 아내는 장기판을 만드니. 그래서 계집이 아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진짜입니다, 진짜.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여자를 약간 계집아이 하면 약간 비하적으로 쓰는 약간 비칭으로 쓰이죠. 요즘은 뭐 계집애 이런 말 좀 안 쓰죠. 쌍스러운 말로 보통 왜 네. 생각을 하게 되나 모르겠어요. 아 계집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쌍스러운 말이라고 뭐 어떻게 설명해? 약간 비속어로 쓰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놈과 계집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중세 국어의 사랑이 생각하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사랑의 어원이 뭐냐? 사량에서 났어요. 이거 정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랑의 어원은 사량에서 났어요. 자,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자. 여러분 이런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시험 공부도 시험 공부 제가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을 그 어원적으로 보면 한자 모르셨죠? 사랑이 한자에서 온 거. 그래서 그 뭡니까 충무에 가면 사량도라고 있어. 사량도의 이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사랑으로 변한 거죠. 한자에서 나온 거죠. 무슨 저기예요? 법칙이에요? 아니 뭐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제 한자 량인데 이게 이제 단모음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사량인데 이 야 발음이 아로 바뀌었어. 근데 이걸 이제 우문적으로 단모음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단모음. 자, 그래서 몸집이 작은 사람을 가리키던 외놈이 일본 사람을 가리켜. 원래 이제 그 몸집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외놈은. 근데 일본 사람 다 외놈이라고 하죠. 철의 장막이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상권. 맞죠? 또 소련을 가리켰던 의미도 축소에 해당된다. 자, 요거 좀 감이 좀 오십니까? 넓은 의미가 좀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놈은 이게 그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칭이 돼버렸고 계집도 아내라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확대도 아니고 축소도 아닌 경우도 있다.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의미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게 원래는 옛날에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린 백성하면 나이 어린 백성에 이거 한자 어리석다 가로에 놓은 한자 이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한자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이게 어리석을 우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나이가 어리다 이거 어릴 뭐죠? 어릴 유 이런 정도 한자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어릴 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엄하다의 뜻이었던 씩씩하다가 오늘날에는 씩씩하다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너 되게 씩씩해 이러잖아요. 그게 옛날에 장엄하다는 뜻이에요. 장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중에 장엄이라는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 되게 많잖아요. 장엄이라는 뜻의 자동차 모르시죠? 이게 그랜저예요. 그랜저는 들어봤어요? 이게 장엄이라는 뜻 진짜로. 장엄, 웅장. 이게 그랜저. 한때 막 자동차 이름에 빠져가지고 이게 뭔 단어에서 왔을까 막 분석도 막 하고 이런 데 관심 많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불쌍하다는 뜻이었던 게 어여쁘다 했는데 이게 예쁘다. 옛날에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거 좀 예쁘다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형태가 변하는 것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의미 변화는 일반적으로 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좀 정리하면 의미의 확대 축소는 1번이 의미의 확대고 2번이 의미의 축소고 3번은 확대 또 확대 x 축소 x죠. 확대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리다라는 것은 어리석다가 어리다로 그냥 바뀐 거죠, 의미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장엄이라는 것도 원래 씩씩하다는 뜻이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이제 씩씩하다가 장엄인데 오늘 바뀌었고 뭐 이런 면에서 쓰는 거예요. 의미 변화 이제 원인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자, 4번에 자, 여기 별 3개 쳐놓으셨죠. 의미 변화의 원인 4 가로에 있는 거 있죠? 별 3개. 별 3개 치세요. 별 3개요. 자, 뭐냐면 의미 변화의 원인은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입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일단 넘겨보세요. 외래어 영향, 신호의 필요성. 자,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141쪽 대부에다가. 자, 다음 중 의미 변화의, 자, 예를 들어서 문제 알려드릴게. 의미 변화의 원인 중 사회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만 이해 가요? 또는 의미 변화의 원인 중 뭐 신호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것.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142쪽입니다. 언어적 원인은 어떤 단어가 자주 놓이는 문맥에 감염되어 그 의미의 변화를 잊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래서 확고한 생각을 뜻하는 주책이 주로 없다 어울려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주책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주책 없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콘사이스가 콘사이스 딕셔너리로 자주 쓰이면서 사전의 뜻을 가리켜. 여러분 원래 콘사이스란 말이 원래 뭔 뜻인 줄 아세요? 콘사이스 뜻이 이게 간결한이라는 뜻이 간결한. 뜻이 간결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간단하다, 심플하다 이런 간결한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콘사이스. 여기 이제 그냥 사전 콘사이스 딕셔너리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바뀐다. 언어적 원인이에요. 문맥이 감염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주책이라는 게 확고한 생각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주책 없다라고 해버리면 되게 이상하게 되죠. 아, 주책 없어 이런 말 쓰잖아요. 콘사이스란 말도 원래는 이게 간결한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콘사이스 딕셔너리가 쓰이고 여러분 콘사이스보다 아마 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영어사전 중에 여러분 그 뭐죠 학교 다닐 때 어떤 영어사전 많이 썼어요? 많이 보셨어요? 에센스 영어사전. 에센스가 뭔 뜻인지 아세요? 에센스. 엑기스. 엑기스 좋아요. 근데 이게 정수, 본질, 실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본질, 실체. 엑기스라고 해도 되고. 근데 엑기스는 여러분 엑기스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뭐 엑기스라고 쓰셨잖아요. 이게 영어예요, 영어.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 말씀하지 않는. 엑기스가 어디서 나왔냐? 익스트랙트에서 이게 추출하는 익스트랙트가 추출하는 뜻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일본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도 돼지까매 이러죠. 이 얘네들은 되게 그 코스튬 플레이도 코스프레. 일본 사람들이 코스프레 많이 하죠. 막 이상한 복장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한번 오사카에 2008년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뜨거운 여름이었어. 뜨거운 여름인데 나는 웃기는 게 뭐냐면 거기 다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막 이렇게 큰 그 뭡니까 이렇게 큰 뭐라고 그러죠? 곰 인형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쓰고 막 돌아다녀. 그 더운 날. 야, 저 제정신인가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의 그 코스프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 있으면 경찰 신고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여름에 이러고 있으면. 근데 일본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그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런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왜 방이 바뀌었대요? 아니야. 열쇠를 늦게 찾으려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익스트랙트란 말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자 X만 나오고 X만 남았는데 이 X를 일본 사람들은 발음 못 하잖아요. 에기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기스. 에기스를 우리말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농축 에기스 잘못된 말인가 모르셨죠? 에기스란 말 농축이라는 뜻이에요. 2번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많이 쓰는 말 알려줄게요. 우리나라 내가 아는 지인이야. 내가 아는 지인.
이게 내가 아는 지인이 맞는 말이야? 네, 내 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그 내가 아는 지인. 자 떠나자. 근데 이걸로 하려면 이거 몇 시간 해야 돼.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해봐도 해서 자 떠나자 동해바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동해바다로가? 이게 바다였잖네. 네? 동해로가 맞는 거예요. 또 웃기는 거예요. 돼지 족발. 아니 조기 발족자인데 왜 발을 또 붙여? 우리말 연구하면 되게 재밌다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거. 네, 강조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내가 이겼다. 지금 142쪽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예. 이상한 존칭은 어떻게 이상한 거라고? 이상한 존칭은 얘는 어떤 내가 아심리냐고 그러던데. 내가 그런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막 나를 막 아니면 맞아 우리말이 요즘 이상하게 막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하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42쪽에 두 번째 단락 보고 있는데 자 언어적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자 140쪽에 언어적 원인 네모 딱 쳐보세요. 네모부터 쳐놓고 설명드릴게. 그 다음 단락 역사적 원인도 네모. 그 다음 단락의 사회적 원인도 네모를 쳐보세요. 네모. 자, 세 가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 자, 다음 의미 변화의 원인 중에서 역사적 원인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시오. 또 사회적 원인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시오. 언어적 원인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시오. 그렇게 시험 나와. 어렵지 않죠? 그런 예를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원인 금방 이야기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확고한 주책이 확고한 생각인데 없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 콘사이스가 간결한 뜻이에요. 여기 썼죠? 콘사이스는 간결한인데 영한 사전만 알고 있어 사람들이. 에센스가 뜻이 뭐라고? 정수, 본질, 실체인데 사람들 에센스 영한 사전으로만 알고 있어. 에센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에키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키스는 익스트랙트라는 일본에서 나온 거, 영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뭐가 됐다? 에키스가 됐는데 다시 우리나라 오면서 액기스로 바뀐 거예요. 이런 건 강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원인은 지시물은 변모했는데 단어의 의미가 이제 그대로 가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바가지. 여러분 바가지가 원래 박 플러스 아진 거 아시죠? 박 플러스 모가지 할 때 아지가 그러니까 이게 전미사거든요. 요게 기읍 옆으로 연음이 돼서 바가지가 돼요. 원래는 박아지예요 진짜로. 박아지. 지붕도 옛날 지붕이었어요. 지붕 진짜. 이 전미사 있는데 이게 올라가서 지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해야 한다니까. 이런 거 공부 되게 재밌어요. 언어학에 관심이 이게 빠지잖아요. 문학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언어학의 맛에 빠져.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일단 펜도 봐요. 필기도구를 가르쳤잖아요. 이게는 다양한 필기도구 전반을 가르쳐. 원래는 필기도구 그냥 이게 펜이란 말이에요. 펜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필기도구 전반이 다 펜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문은 무보다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문은 무보다 강하다 이런 안 들어봤어요? 막 서희가 강동주 막 차지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 영어지만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이건 sword인데 봐요. 그냥 우리가 펜만 쓰면 펜 한자로죠. 펜만 하면 영어에서는 더 펜이 되면 이게 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sword는 칼인데 더 sword하면 뭐가 돼?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문이 무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다 문을 공부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무라는 것도 한자를 보면 그러니까 한자는 되게 공부할 게 많아요. 이렇게는 창과자죠, 창과자. 이건 그칠 진짜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창을 그치는 거. 안 싸우는 게 전쟁. 무슨 말 아시겠어요? 부전승 전쟁. 이기는 거. 하여튼 펜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 자 여기 어렵지 않죠? 역사적 의미. 바가지가 옛날에는 박으로 만든 건데 요즘 플라스틱은 바가지가 안 해요. 플라스틱 바가지를 한다는 그게 역사적 원인이다. 자 사회적 원인은 일반적 용법의 단어가 특수 사회 집단에서 쓰임으로써 직수를 된다는 거예요. 직수 이렇게 나오죠. 일반화돼. 그래갖고 당상관을
영감이 법원가에서 판검사를 가리키는 칭호로 축소됐어요. 원래 당사원가 됐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판검사. 또 벌초가 글자 그대로 풀을 빼는 행위였어요. 근데 어때요? 산소에 풀을 빼는 일에만 국한된 데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벌초한다라고 할 때 풀 뺀다는 게 아니라 산소에 풀을 뺀다는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양이 애초에는 부처에게 음식을 바치는 뜻이었어요. 근데 일반사에 쓰이면 시부모 공양처럼 우더른을 대접하는 일 전반을 가리키게 된다. 또 수술 등의 경우가 여러 가지 은유적인, 그러니까 수술이 실제로 뭐 사람의 살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복잡한 사회 현상을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재건축이 뭐 이러면 대정부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회적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용법의 단어가 특수사회 집단에 쓰임으로써 의미가 특수가 됐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43쪽입니다. 자, 세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도 있는데, 자, 심리적 원인. 자, 여기 네모 치세요. 심리적 원인. 두 번째 단락에 여기 둘째 줄 네모. 그래서 심리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의미 변화의 심리작용이 뭐냐? 은유. 은유는 여러분 은유는 A 이퀄 B는 B라는 거 A는 B라고 써봐요. 여러분 은유하고 직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실론에서 이제 강의해드리겠지만 은유하고 직유가 뭐냐? 은유는 A 이퀄 B고요. A 이퀄 B. 직유는 A is like 그렇죠. 쳐다보니까 like예요. 뭐뭐와 같이. 그렇지, 뭐뭐 같이. 이거 꼭 알았어요. 내 마음 별과 같이 직유야.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 은유예요. 어렵지 않죠? A is B가 은유고 A is like B가 직유야.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변화인데, 그래서 이제 봐요.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해요. 뭐 곰에다가 탱이도 붙이지, 미련 곰탱이 뭐 이러잖아요. 곰이라고 하. 근데 곰이 실제로 미련하지 않아요. 곰은 우리가 뭐 사람들은 그냥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엄청 똑똑해. 똑똑해, 맞아. 그리고 형광등 이게 막 깜빡깜빡 하잖아요. 뭐 행동이 느리면. 그렇죠? 네. 정확한 사람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은유를 통해서 의미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심리의 작용에 의한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금기에다 네모 좀 칠까요? 금기. 그 다음 단락에 첫째 줄 금기. 자, 이 금기가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 여러분 죽는 게 좀 두렵잖아요, 솔직히. 죽음이 행복한. 죽는다 말 얼마나 많냐? 우리나라 말이 되게 많. 자, 돌아가다, 유명을 달리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타기하셨다는 말도 있고, 서거하셨다는 말도 있고,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불치병 암을 중양이라고 해요. 악성종양. 또 뚱뚱한 사람이 건장하다, 이렇게 금겨 대신을 쓰거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완고거에다 붙여서 완고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거가 유피미즘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굿이에요. 굿.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때밀이가 있어요. 때밀이, 때를 미는 사람. 때밀이보다는 피부 세척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뭐해서 거지 뭐라고 그래? 집 없는 천사. 네, 진짜로 이렇게 쓰니 좀 더 있어 보이죠? 거지라고 하는 것보다 집 없는 천사, 피부 세척사. 사람들은 다 때가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신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세신사는 한자로 쓴 거고 피부 세척사 이렇게도 써요. 세신사도 쓰는데 피부 세척사는 말이에요. 홍미스를 갖고 천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신사는 이제 뭐 씻을 세자에 몸신자 쓴 거 어쨌든 금기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해우소도 금기어, 그러니까 유피미즘이에요. 좀 더 멋있게 쓰는 거예요. 해우소, 근심을 해결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외래어 영향이 이제 의미가 되는 경우가 연예인을 스타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타. 연예인 스타라고 하잖아요. 원래 스타가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타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막 써놨지만 넘겨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 안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아시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멋있는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운명이 엇갈린 연인이죠.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일단 러버지, 러버. 러버는 쉽죠, 일단. 자, 이 운명이 엇갈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운명이 엇갈린. 자, 일단 엇갈렸다 크로스돼, 크로스가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운명이 뭐냐? 스타 크로스드 러브. 스타 크로스드 러브. 스타가 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운명이라는 뜻도 있다. 이 별만이, 별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거 보면 또 한 사람 죽었다 돌아가셨다 뭐 이러지 않나요? 그
별을 가지고 이렇게 관측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스타라는 것이 운명이라는 뜻도 있다니까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알려드린 거예요. 운명이 엇갈리는 저 영문학 공부할 때 많이 들었냐. 스타 크로스 러브. 이런 거 알아도 멋있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려고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스타 크로스 러브.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를 전공은 되게 재밌다니까요. 이런 거. 자, 144쪽입니다. 그래서 농구 시합에 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영어에서 쉬시잖아요. 이처럼 외국으로부터 의미를 빌려오는 것을 의미 차용이라고 한다는 거. 자, 정상회담이 정상이 순회급을 가리키는 의미까지 가지게 된 것도 의미 차용, 빌려 쓴다는 거죠. 영어에서 서밋 미팅이라고 하여 서밋 산꼭대기라는 단어를 쓰는 데서 받은 영향이다. 그러니까 서밋은 원래 정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상 그 산의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서밋 미팅은 산 꼭대기에 가서 회담을 해야 돼. 근데 산 꼭대기 가서 회담해? 아니죠.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의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서밋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신어, 새로운 말.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새로운 대상이 생기는 것이 쭉 나오는데, 좀 내려갈게요. 케이블카. 그 밑에 나오죠? 케이블카. 그럼 케이블카가 원래는 이게 한자로 하면 케이블카가 한자로 뭔지 아세요? 케이블카. 많이 타보셨죠? 뭐라고요? 아, 이거 아시면 대단한 실력이죠. 다행이다. 여러분 모르셨어. 이거 삭조라고 하는 거예요. 삭조. 이게 줄삭자예요. 줄삭자. 줄삭자라니까. 줄로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말로 하면 케이블카는 밧줄차예요. 밧줄차 맞죠? 밧줄차. 여러분 밧줄차가 있어 보여요. 케이블카가 있어 보여요. 밧줄차면 이상하죠? 북한에서 그렇게 쓰게 돼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 모서리킥, 뭐 이게 뭐 코너킥도 모서리 차기 뭐 이렇게 쓰니까. 북한에서는 뭐 스킨 로션은 살결물이라고 해요. 살결물. 살결에 바르는. 되게 북한 맛 멋있는 거 뭐 있어요? 그 뭡니까? 도나스 같은 거 가락지빵이나 가락지빵. 한국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 그렇죠. 한문을 살리긴 한데 이제 우리말로만 또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넥타이는 목댕기. 목댕기라고 그러죠. 목에다 댕기라고. 그건 조금 예, 그렇게 많아요. 북한 말. 제가 또 관심 분야 엄청 많아서 그 한때도 북한말에 미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144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공중차 뭐 이렇게 의미가 확대된다. 그래서 6가지로 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45쪽 보세요. 아까 다 설명드렸어. 자, 한 단어의 의미를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 분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자, 좀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13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첫 번째 단락 다시 볼게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째 줄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이처럼 다음에 그 밑줄 치라고 했어요. 한 의미를 이루는 요소들로 쪼개는 일을 성분 분석이라고 하고 한 의미를 이루고 요소들을 의미 성분이라고 한다. 의미 자질이라고 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고 이 분석할 때 이 석자가 나무 목자 이게 도끼 근자인데 이렇게 하면 도끼가 생겼잖아. 이게 도끼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러니까 쪼개는 거구나. 그래서 성분 분석이에요. 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성분 분석.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성분 분석이라고 알아두시고 자 2번 별표. 별표 치세요. 영감이 법원가에서 판검사를 가리킨다. 딱 보니까 언어적이에요, 역사적이에요, 사회적이에요, 심리적이에요. 사회적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영감 다음 중 사회적 원인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라. 그래서 1, 2, 3, 4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시면 자 그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이것도 쉬워요. 역사적 원인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 3번 별 3개 쳐놓으시고 자 별 3개 쳐놓으시고 네,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였죠? 네, 여기다 써놓으세요. 그 옆에 심리적 원인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심리적 원인. 자 콘사이스가 사전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죠. 언어적 원인. 여기다 언어적 원인. 이거는 그 142쪽에서 아까 했잖아. 콘사이스가 원래 뜻이 뭐다? 간결한인데 콘사이스 영어사전은 간결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전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가지는 아까 역사적 원인 했죠? 제가 네모 치라고 했잖아. 아까 142쪽이요. 공양이 부착기 어쩌고 나온다? 이것도 공양도 사회적 원인이었죠? 거기 142쪽 밑에서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봐보세요. 공양이라고 하는 거. 이게 꼭 그 부처님의 그 음식을 부처님에게 바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뭐 시부모 공양 이런 의미로도 공양이 쓰인다. 그런 내용으로
의미가 됐습니다. 조금만 다시 5분만 더 설명드릴게요. 복습 차원에서 136페이지에 이제 반이어라는 걸 설명했는데 총각 처녀할 때 마이너스 기혼 플러스 남자 플러스 사람이에요. 마이너스는 no라고 써요. no. 마이너스 동그라미 쪽으로 no. 그다음에 플러스는 yes. yes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각은 기혼이 아니야. 맞죠? no 기혼. 그러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마이너스 기혼은 뭐와 같다? 플러스 기혼하고 플러스 미혼하고 같은 말입니다. 마이너스 기혼은 플러스 기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혼이 예스잖아. 이해가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기혼하고 마이너스 기혼과 플러스 미혼 같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반여라고 하는 것은 136페이지 1번에 기혼 여기서 플러스 남자 마이너스 남자 있죠. 가나에 그 부분만 동그라미 쳐봐요. 1번에 가에 플러스 남자 나의 마이너스 남자 동그라미 치라고요. 그것만 바뀌었으니까 반여고 까투리에서는 마이너스 수건하고 플러스 수건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것만 바뀌었으니까 반여다. 오케이,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8쪽에 이제 재밌는 게 에스키모들의 언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아까 했잖아요. 에스키모는 날고기 먹는 사람을 이야기했고 뭐 바람에 흩날리는 눈, 휘날려 쌓이는 눈, 무슨 눈이 있어.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막 언어를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뭐, 몇, 쌀, 밥 이런 게 다 다른데 영어에서 뭐밖에 없다? 라이스밖에 없어. 심지어 라이스는 누룽지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9쪽에 나오는 거 우리말은 이렇게 형, 오빠, 아우 이게 되게 복잡해. 족보가 복잡해. 영어에서는 브라더, 시스터예요. 그 다음에 말레이아는 다 똑같아. 이거를 수다라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엉클이나 앤트가 있을 때 우리말에서 이 엉클이라고 하면 뭐라고 써요? 뭐 고모부, 이모부, 뭐 외삼촌, 작은아버지 다 엉클이야. 그렇죠? 앤트는 뭐예요? 이모, 숙모, 뭐 고모, 막 당수, 오촌 당수, 뭐 하여튼 다 돼. 다 되는 거예요. 그 우리말하고 영어가 이렇게 영어보다 우리말 훨씬 더 뭐가 많다? 족보가 복잡하다. 네, 우리말이 근데 족보가 복잡한데 우리말이 더 편하냐? 번역이 안 돼요. 엉클 써놓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모를 막 쓰다가 나중에 족보 보니까 고모야. 그럼 다 바꿔야 돼. 통수의 모음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말과의 차이점이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국어사는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복잡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 장 문자로 넘어가겠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씩 받으세요.